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무튼 봅시다.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복소수 했었잖아. 그치? 저번 시간까지 복소수 했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복소수를 하면서 새로운 수인 허수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이라는 게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2차 방정식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2차 방정식이 뭐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면 얘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뭐 한 가지만 좀 신경을 써보면 a는 0이면 안 되겠죠? 그치? 왜? a가 0이면 2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는 얘를 보고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거 있었죠?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x는 뭐가 된다? x는 1 또는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지. 맞죠?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1 또는 2다. 1 또는 2니까 우린 1과 2를 무슨 수라고 부르니? 1과 2를 실수라고 부르죠? 맞지? 실수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실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값을 구했어. 근데 허수가 나오네? 맞지? i가 있네?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허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나중에 또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2차 함수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근데 결국에 함수는 얘들아 함수는 결국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차 함수까지 가면 여기에 있는 허근은 없는 근이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린 실수 범위에서만 볼 거니까.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애들이야.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면 x는 1 또는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5는 0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뭘 하겠다? 근해 공식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근해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2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2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9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그치?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우린 얘를 뭐로 바뀌어? 루트 11 i라고 바꾸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네? i가 있네? 그러니까 우린 얘를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고? 허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가 됐기 때문에 이 식은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도 보고 얘도 보자. 봐봐. 결국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풀든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풀든 뭐든 간에 근이 몇 개씩 있어? 근이 2개씩 있어. 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서 3차, 4차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건데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가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근의 종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아니면 뭐 중근이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문제 보시면 필수 1번과 2번 볼게요. 필수 1번에 얘네들 다 봤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자. 균호도 요거 요 정도는 풀 수 있지? 우리 그치? 그래서 빠르게 보면 요거 전개해 볼게요. 얘 전개해 보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3x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얘 계산해 보시면 x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다 왼쪽으로 넘기자. 결국 방정식은
방정식은 는 0을 만드는 게 방정식인 거야. 뭐 는 0이 꼭 아니어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왼쪽으로 다 넘기면 는 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방정식은 그냥 는 0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얘 다 넘기면 어떻게 된다? 다 넘기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마이너스 10은 0이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1, 10에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1과 10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이제 6 곱하면 되겠네. 2분의 3분의니까 6 곱하셔서 정리해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면 된다? 근해 공식 쓰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볼게요. 2차 방정식의 첫 번째는 항상 인수분해다. 2차 방정식 풀이의 첫 번째는 인수분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겠다. 맞죠? 맞죠? 얘가 점점 쌓이게 될 거야.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 두 번째 방법은 근해 공식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창의 개수가 무리수래. 이창의 개수가 무리수래. 그래서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이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제 형태가 2차 방정식은 맞잖아. 맞지? 제 형태가 2차 방정식은 맞는데 개수가 무리수야. 그런데 개수가 무리수인 방정식은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에 나오더라도 얘가 뭔가 다르게 특별하게 푸는 건 절대 나올 리가 없고, 결국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얘를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풀라는 거야. 알겠지? 무리수가 개수에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은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 뭔 소리야? 2차 방정식의 첫 번째는 인수분해죠. 인수분해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인수분해 해보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 곱하기야?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맞죠? 맞죠? 그래 놓고 여기 지금 루트 2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 2를 어떻게 할 수 있어? 1, 2 이렇게 쪼개고 여기에 지금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내가 여기 마이너스 붙여볼게.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제가 딱 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인수분해 해보니 어떻게 되더라? x-1 곱하기 x-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에 x-2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러면 결국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x를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에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니까 양변에다가 적당한 무리수를 곱하여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해라 라고 적혔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처럼 그냥 인수분해해서 보시면 된다. 왜? 어차피 많이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들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필수 3번 볼게. 필수 3번에 한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쭉 있다. 그랬을 때 한근이 1일 때 x에 대한 제를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근이라는 건 잘 봐.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근 x는 1이다 뭐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근의 의미가 뭐야? 근의 의미. 근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우린 근이라고 불러. 맞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성립하겠네? 맞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잘 봐. 여기서 어떤 2차식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더래.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2차식은 x-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맞나요? 얘가 는 0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x는 1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지금 문제처럼 한근이 1이다 라고 나왔을 때 1을 집어넣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x-1로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 혹시나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는데 식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야. 이게 결국 인수정리에서 온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한근이 1이니까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된다? a-1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a-2가 되고요. 얘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3a에 이렇게는 지워질 거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는 0이고요.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a는 뭐겠네? 1 또는 2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두 개가 나올까? 왜 두 개가 나올까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A를 찾아내면 A는 1 또는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일 때도 답이 될 거고 2일 때도 답이 될 거고 그러면 문제가 두 개가 답이어야 되는데 문제 답 보시면 두 개가 답이 아니에요. 응? 왜 그럴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런 형식으로 쓰는데 요 A가 0이 되면 얘는 2차 방정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몇 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뭐면 안 돼? 얘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뭐면 안 되는 거야? A가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몇이겠구나?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A에다가 2 집어넣으셔서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고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뭐로? 근해 공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지금이야 우리가 아직 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사실 여기까지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면 풀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는 뒤에 배우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밑에 214번 한번 풀어볼래? 214번. 214번 한번 풀어보세요. 피자요? 아, 와우 피자 치킨 있잖아요. 요거 순살 치킨 피 와우 피 이 순살 피치 요거 두 개. 보이다 갑니다.
풀어봤어? 풀려? 그러면 넘어갈게요. 근데 너네 학교에서 중학교 때 절대값 배우니? 절대값 배우지? 맞지? 그러면 유형 4번에 지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풀으라고 배웠어? 에? 우리 절대값 2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2죠. 또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도 2지. 근데 그 2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겠다라고 볼 거야. 그럼 이제는 절대값 안에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뭘까?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둘 중 하나겠지. x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x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x인 경우는 뭐야? x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절대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볼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x에 내가 절대값을 씌워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x라는 애가 있으면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 언제?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x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x가 음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5는 0이다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다. 어떻게 되면? x가 음수면. 됐나요? 근데 얘도 그렇고 지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쓸 건데 너네 여기 가운데가 짝수니까 짝수근해 공식 알아볼라. 짝수근해 공식 알고 써야 돼. 우리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 라는 공식이고 짝수근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a분의 짝수근해 공식은 b가 짝수일 때죠. 뭐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는 거죠. b 프라임이라는 건 b를 반으로 나눈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바로 써볼게. x는 뭐가 된다? x는 a분의 1분의 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6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양수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있으면 안 되겠죠. 괜찮아?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지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해 공식 써서 풀어주시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216번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요거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던 거다. 루트 안에 x제곱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네?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루트를 풀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그럼 내가 쟤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x-2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 기준으로 한번 봐봐. x-2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뉜다? 얘가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고 x-2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절대값 x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그치? 그럼 얘가 좀 헷갈리니까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볼게. 얘네들을. 그럼 얘 2 넘기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있을 거고 2보다 작은 경우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있을 거고요. 0보다 작은 경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x가 몇 개로 나뉠까? 구간이 총 3개로 나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나뉘는 거다?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게 된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할 때 있어. 학생들이 얘는 등호가 있는데 얘는 왜 등호가 없느냐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 여기다가도 등호를 붙이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크거나 같다 쪽에 붙여요. 절대값 풀 때는. 알겠지? 근데 여기다가 붙이든 뒤에다가 붙이든 둘 다 붙이든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냥 막 붙이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일 때 어떻게 되는지, 얘일 때 어떻게 되는지 각각 따져서 풀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얘야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2보다 작으니까 2 빼면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야. 근데 일단 0보다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얘는 x가 될 거야.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그냥 쓰시면 되겠죠? 플러스 1은 x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절대값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5번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길을 뚫었다. 그랬더니 이 남은 꽃밭의 넓이가 전체가 100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전부터 한번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너네가 활용 문제 또는 도형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 학생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결국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설정하고 그 미지수에 대한 식만 찾으면 문제가 쉽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미지수에 대한 식을 못 찾아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지수 설정을 잘 못해. 미지수 설정을.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미지수 설정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활용 문제, 이런 도형 문제에서는 미지수 설정을 예로 하면 되겠죠. 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길의 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길의 폭을 x라고 설정해 볼게.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x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될까? 여기가 x니까 12-x가 되겠지. 이거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갖다 붙일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만들 거야. 갖다 붙여서. 요런 식으로. 갖다 붙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될까? 12-x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텃밭의 넓이는 전체 몇이다? 100이다. 근데 가로 세로가 모인 12-x인 애겠구나.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정사각형이야. 근데 넓이가 100이야. 한 변의 길이는 10이겠지? 그러니까 x는 2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맞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8번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217번 한번 풀어볼래? 218번은 풀어드릴게요. 217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그러면 218번 볼 건데 너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뭐 매초, 뭐 매분, 매시간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야. 아니면 뭐 속도, 속력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매초, 매분, 매시간 뭐 이런 건 그러니까 결국 시간당 얼마란 소리거든. 속도도 그렇고 속력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218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24고 세로의 길이가 18인 직사각형 모양에 가로의 길이는 몇 초 1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몇 초 2씩 늘어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시간을 t라고 설정을 할 거야, 미지수를. 어떤 문제든 다 상관없어.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것.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매 초, 뭐 매 분, 매 시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전부 다 그 시간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초의 단위니까 우리는 1초, 몇 초가 흘렀는지를 t로 설정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1초에 1씩 줄어들어.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원래 24였는데 t초가 지나면 몇이 줄어들까? 1초에 1씩 줄어드니까 t초가 지나면 t만큼이 줄어들었겠죠? 맞지? 24에서 t만큼 줄어들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몇 초 2씩 늘어난대 이번에는. 그러니까 1초에 2씩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8에서 몇만큼 늘어났겠어? t초면 2t만큼 늘어났겠죠. 맞나요? 그랬을 때 얘의 넓이가 즉 24-t 곱하기 18 플러스 2t가 뭐와 같아지는 처음 면적과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 면적이 24 곱하기 18이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8t,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8t. 그래서 플러스 30t 이렇게 될 거고 는 0이 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곱한 것과 얘는 사라질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곱하면 24 곱하기 18인데 24 곱하기 18이 있으니까 지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마이너스 2t로 묶어볼까? 마이너스 2t로 묶으면 얘는 t 마이너스 15가 0이다가 되고 그럼 t는 0 또는 15다가 나오겠네. 괜찮나요? 근데 t는 당연히 0보다 큰 양수일 거기 때문에 15가 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5초 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죠? 윤아 어디서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 괜찮아?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가우스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가우스 기호는 안 하셨대요. 알겠죠? 왜냐면 가우스 기호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전 교육과정에서도 없었어. 전 교육과정이 있었어. 너네 기준으로 전 교육과정이 있었던 건데 다 빠졌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근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건데 세 번째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판별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두 개와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요 판별식은 문제의 성질 자체가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로 풀지 얘로 풀지를 사실상 고민 안 해도 돼. 알겠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이 걔는 실근일지 걔가 허근일지를 판별한다라고 해가지고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x값을 구해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쓰면 x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해보겠다고? 판별식의 의미가 뭐다? 요 근이, 우리가 구한 x라는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얘가 지금 딱 봐도 얘는 실수거든? 얘도 실수거든? 근데 얘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허수일 수도 있지. 뭔 소리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4야. 그럼 루트 4니까 2로 바뀌잖아. 실수로 바뀌잖아. 맞죠?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루트 4i 또는 2i로 바뀌니까 허수가 되는 거지. 맞죠? 결론은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니 혹시? 판별식? 안 배우지? 그땐 허근이라는 게 없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다? 판별식은 우리 앞으로 대문자 D로 씁니다. 대문자 D로 쓰고요. 그 대문자 D는 뭘 의미하느냐?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의미하고 얘가 0보다 크면 뭐가 나오고? 실근이 나오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나오는 거다? 허근이 나오는 거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자. 왜? 얘가 지금 0보다 클 때 알겠고 0보다 작을 때 알겠어. 근데 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없잖아. 맞죠? 그럼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얘가 0이니까 얘가 사라져. 맞나요? 그럼 x는 뭐가 돼? 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근데 0은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애잖아. 맞지? 그러니까 x가 몇 개가 나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한 개만 나오는 건 한 개. 맞지?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근데 얘는 한 개잖아. 왜 그런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0. 근이 2개야. 그치만 그 2개의 근이 어때? 똑같아. 그래서 우린 그걸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얘는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적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적히게 된다. 알겠지? 왜? 판별식가 0이면 서로 같은 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거를 뭐로 보여주는 거다? 판별식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으로 푸는 문제랑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는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1번과 2번으로 푸는 애들은 x값이 뭔지 나와. 맞나요? 인수분해를 하면 x가 몇이다 딱 떨어져. 또는 근의 공식을 쓰면 x가 몇인지 딱 구할 수 있어. 근데 판별식 봐봐. 판별식 쓴다 그래서 x가 딱 떨어져?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h가 0보다 크다 작다 하면 근이 뭔지 구할 수 있어? 근의 뭐만 알 수 있어? 종류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을 물어보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물어보면 판별식은 근의 종류를 물어보면 근의 종류를 물어보면 뭐를 쓰겠다? 판별식을 쓰겠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밑에 2번 근의 판별이라고 해서 쭉 적히게 되는 거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방금 설명했던 거야. 방금 설명했던 거 가지고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방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 받아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수곡은 똑바로 해주세요. 정사곡은 이 이제 온다고 예정.
1단원 전체를 다 해줘야 되나요? 그 학생? 열심히 주잖아. 그러면 저 학생이랑 차라리 도현이 오면 그 둘을 따로 할까요? 대단하다는데. 걔도 안 했대요. 아, 그럼 그 둘을 묶어서 근데 신입 때도 그거 아니었어? 어떤 아, 네네네. 네. 근데 그 오늘 분명 도반이고 도현이 동생은 월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은? 유일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면 그때 좀 더 부를 그래서 1단원을 보고 갈까요? 일단 도현이 동생은 그 특강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강에서 1단원을 좀 더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등록한 애는 네. 보강을 안 하면 못 따라갈 것 같아. 너무 할 것 같아. 일단 잡습니다, 보강을. 여기가 그럼 3번인 거예요. 자, 반대로 나 손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자, 아래 땅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내. 풀었어? 왜 풀다 말았어? 응? 네? 아, 답 썼구나, 위에. 아.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밑에 문제들도 똑같이 풀면 되는데 225번에 똑같이 풀면 돼.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해서 풀면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무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K는 1일 수 없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셔야 되었고, 알겠지? 만약에 범위를 구했어. 범위를 구했는데 K가 0보다 크다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안에 1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1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K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K는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고, 또는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든가. 그럼 1이 중간에 빠지잖아. 이런 식으로 쓰든 이런 식으로 쓰든 두 가지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니까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만 일단은 K가 1이 아니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 8번 볼 건데 7번에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우리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항등식에서 봤던 거지. 맞죠? 맞죠? 항등식에서 봤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근을 가질 때? 항상 중근을 가질 때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은 2차 방정식에 뭐가 나왔다? 근의 종류가 나왔다. 근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뭘 쓰는 거야? 판별식 쓰는 거야. 알겠지? 변하지 않아. 너네한테 만약에 그 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고, 근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얘로 푸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여기서 지금 1, 2, 3번까지만 적혀있는데 뭐 4번, 5번까지 쭉 적어줄 거야.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뭐 2차 방정식을 구분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보고 문제 조건 보고 1번으로 풀겠구나, 3번으로 풀겠구나,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문제가 수월하게 다 풀릴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중근이라고 나왔으니까 판별식 써볼게요. 지금 제 짝수 판별식이죠. 짝수 판별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우리 근의 공식에서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었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짝수 근의 공식에 있었던 거, 얘가 근의 공식에 있었던 거, 얘가 짝수 근의 공식에 있었던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린 얘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만큼, 여기 지금 2가 곱해져 있고 요만큼이 b인 건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4분의 d로 볼 수 있겠다. 그냥 d는 판별식이고
판별식이고 4분의 d는 짝수 판별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B'의 제곱 K-A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니까 나머지 C만 적으면 되겠죠?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그럼 얘 계산해보자.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2AK에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빼볼게.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맞니?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2AK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몇이다? 0이다. 중근이니까. 됐니? 근데 얘가 뭐라고 나와 있다고? K값에 관계없이. 그럼 요 식이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왜 항등식이라고? 얘들아, 항등식이 왜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근데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왼쪽에는 K가 있네? 오른쪽에는 K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A는 0이어야겠죠? A가 0이어야 K가 없어지잖아. 맞죠? 그럼 두 번째 상수항이 B-1인데 여기 오른쪽 상수 0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B가 1이 돼야겠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지금 심화라고 나와 있지만 심화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화라고 적혀 있는 것 뿐이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문제 한 번만 더 보자. 그래도 심화 문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밑에 226번 보시면 똑같이 풀면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다?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다 판별식 써놓고 얘가 0인 경우 적어 놓으시고 걔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될 건데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면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중근이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또는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갖는다 이런 것도 나올 거야. 뒤에 가서 2차 부등식에서. 근데 일단은 2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자꾸 이제 뒤에 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2차로 시작하는 데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앞으로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요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는 X축에 접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야 어차피. 그 다음 2차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을 풀었는데 근이 한 개다 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될 거야. 이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될 거고 다음에 뒤에 가서 하게 될 건데 얘가 이런 표현이 나오든 이런 표현이 나오든 이런 표현이 나오든 전부 다 뭐와 같은 표현이냐면 판별식 D가 0이다와 같은 표현이야. 뭔 소리야? 중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야. 알겠지? 알겠지? 전부 다 2차로 표현이 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 다 뭐다? 요 5가지 표현이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요거 얘기할 때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잘 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완전 제곱식이래.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우리 요런 거 말하는 거거든. x-a의 제곱이다. 그리고 방정식이가 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는 뭐야? a잖아. 근이 한 개밖에 없죠. 그걸 우린 무슨 근이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부르죠. 중근이니까 판별식 D가 0인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방정식에서 저렇게 생긴 2차식이 뭐다?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이겠구나. 중근이니까 판별식 D가 0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 D 한번 써볼게. 판별식 D를 쓸 건데 지금 짝수 판별식도 아니네요. 판별식 D는 B제곱, 즉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얘는 4K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지워질 거고요. 여기 4k 있고 여기 4k 있으니까 8k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있고 마이너스 8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 얘가 0이다. k는 8분의 7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됐나요? 됐나요? 앞으로보다 완전 제곱식 조건이 나오면 판별시티가 0이다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227번도 마찬가지겠지? 맞죠? 그런데 계속 얘기합니다. 2차식인데 앞에 k-2가 있어. 그러니까 k는 뭐면 안 되는 거야? 2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쭉 풀었어. 근데 k가 뭐 2개 나올지 3개 나올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2가 있으면 뭐야? 2는 빼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항상 조심하세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광명지역 기출에서 요게 앞에가 미지수일 때는 꼭 그 조건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k-2야. 근데 답을 풀었어. 근데 k는 1이야. 그럼 그냥 k는 1 쓰면 되지. 근데 그런 문제보다는 항상 요런 게 있으면 쭉 풀었을 때 k는 1 또는 2가 나와 항상. 그럼 뭐야? 2는 지워줘야 되잖아. 맞죠? 그런 조건들이 항상 많이 나왔다 보니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있는데 연습 문제에서 몇 문제만 우리 풀고 갑시다. 연습 문제에서 몇 문제만 풀고 갈게요. 보시면 체크해 주세요. 234번 234번 그 다음에 236번 이렇게 두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실력원 문제는 같이 풉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할게요. 일단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 보시면 234번도 보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잖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중근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이 나왔네. X는 2라고.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2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맞죠? 그치? 그렇게 해서 풀었니? 2 집어넣어서? 그럼 답 나왔어? 괜찮아? 넘어가도 돼 그러면? 그래서 X에다 2 집어넣어서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36번 있죠? 그치? 236번 보시면 얘가 X에 대한 이 표현이 중요한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누구야? X야. 그럼 Y는 봐봐. X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변수가 X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Y는 X가 없는 애지. 그러니까 Y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쟤를 정리해볼게. 2X제곱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X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XY 있으니까 내가 얘를 마이너스 X로 묶어보시면 4 플러스 Y가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다시 X가 없는 애들 적어보면 마이너스 3Y 제곱에 플러스 AY에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왜 이렇게 정리한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로 정리한 거예요. 괜찮니? 근데 얘가 무슨 근? 중근을 갖겠다. 근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뭐 한다? 판별식을 쓴다. 괜찮니? 그럼 짝수 다시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B입니다. 얘가 B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 A. 얘가 A죠. A. C. 얘가 이만큼이 C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1을 적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보시면 얘 제곱하면 Y 제곱에 플러스 8Y에 플러스 16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마이너스 8 곱하면 플러스 24Y 제곱에 플러스 8AY에 플러스 8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정리해 보시면 뭐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25Y 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8Y로 묶어볼까요? 8Y로 묶으면 1 플러스 A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시면 플러스 24 되겠네. 그 얘가 0이다겠죠? 중근이니까. 괜찮니? 그럼 문제 봐봐. 문제에서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해라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랬더니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지. 근데 얘가 되도록 하는 Y의 값이 몇 개래? 1개래.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Y가 1개래. 그럼 Y가 무슨 근이란 소리야? 중근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뭐야? 판별식 D를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판별식 D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 8 곱하기 1 플러스 A가 B야. 아 여기 이렇게 됐지 그럼 8도 왜 이랬을까? 그럼 얘가 8 이렇게 되나? 또 없지? 여기서 틀리면 이제 산으로 간다. 됐지? 괜찮지? 이렇게 됐어. 그럼 요만큼이 B야 얘들아. 요만큼이. 그럼 뭐야? B가 짝수인 거지. 8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죠? 그럼 반 나눠. 얘 반 나누면 4니까. 반 나누면 4니까 제곱하면 16의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곱해. 25 곱하기 8. 일단 이렇게 쓸게요. 괜찮니?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6A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32A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6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8, 5, 40에 8이 16이니까 200.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16A제곱에 마이너스 32A에 마이너스 16에서 하니까 184는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니? 근데 16도 그렇고 32도 그렇고
184도 그렇고 지금 뭐로 나눠 떨어질까?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이네. 맞죠? 그럼 4로 나눠볼게요. 혹시 8로 나눠 떨어지니? 8로 나눠 떨어지네. 그럼 8로 나눠볼까? 맞죠? 8로 나눠보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8이 16에 8, 3에 24. 이렇게. 괜찮니? 계산 틀렸니 나? 제발. 안 돼. 음. 8, 26에 8, 3, 24.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A 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써야겠네. 혹시 답 한번 봐볼래? 요거 혹시 루트 나오니 답? 답에? 답지 한번 봐볼래, 규나야? 안까지 봤어. 이거 그 빠른 정답 있잖아, 맨 마지막에. 맨 앞장인가? 맨 마지막 장인가? 빠른 정답 없니? 맨 마지막 장에? 답이 루트인지만 보면 돼. 236번 한번 봐볼래? 연습 문제 236번. 루트 들어가요. 루트 나와. 그 루트 안에 숫자가 더러워? 아니요. 그럼 계산을 볼까? 요거 근해 공식 쓸게요. A는 여기 지금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플러스 2로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플러스 50이 되겠네. 맞죠? 50이니까 50은 5루트 2 25 곱하기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양수 A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이렇게 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무튼 그 다음에 238번 한번 봐볼까? 238번 238, 239 하고 마무리할게요. 23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P, O, S의 넓이와 O, Q, C, R의 넓이의 합이 3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A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활용 문제 또는 도형 문제는 미지수 설정을 먼저 하고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AP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둬볼게. 괜찮니? 그래 놓고 그냥 문제를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 문제에서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자르고 대각선 BD 위에 O를 찍겠대. 대각선 BD 위에 O를 찍겠대. 근데 우리는 O가 뭔지 모르잖아. 맞죠? 그냥 임의의 한 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야. 근데 우리 여기 X라고 뒀지?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E-X가 되겠지? 맞죠?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도 알아야 되거든?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그냥 Y라고 한번 둬볼게.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된다? 4-Y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결론 APOS 요 위에 거, 요 넓이 구해보면 뭐가 된다? X 곱하기 4-Y가 될 거고 또 두 번째 OQCR 요 넓이는 뭐가 된다? Y 곱하기 E-X가 된다. 됐나요? 근데 더했을 때, 요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되더라? 3이 되더라. 그럼 얘 계산해 볼게요. 얘 계산하면 4x-xy 될 거고 얘 계산하면 2y-xy 될 거니까 쭉 계산해 보시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2xy가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다? 3이라고 나와 있는 거다. 됐죠? 됐죠? 근데 여기서가 문제야.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고 AP의 길이가 PB의 길이보다 크니까
작으니까 AP가 있고 PB가 어딨니? PB의 길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X는 E-X보다 작은 거고, 그럼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X는 1보다 작다라는 건 알겠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얘만 가지고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 X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활용 문제는 미지수 설정하고 식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 식 찾는 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일단 식 하나 나왔어. 문제 나와 있는 정보로.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 뭘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응? 얘들아, 뭐 할 수 있을까? 전체 넓이가 몇이야? 전체 넓이? 8이지. 근데 우리 색칠한 요 두 넓이 몇이라고 준 거야? 3이라고 줘서 썼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나머지 두 넓이는 뭐야? 5라는 거 알 수 있지. 그거 한번 활용해 볼까? 그걸로 문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아직 몰라.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라도 해야 돼.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가 넓이가 3이라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요 밑에 넓이, 요 넓이는 어떻게 돼? 옆에 거 이제 지울게요. 요 넓이는 어떻게 된다? 2-x 곱하기 4-y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는 거네. 이렇게. 맞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8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y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xy니까 2xy고, 그게 5다 이렇게 나온 거야. 맞지? 근데 요거 계산해보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도 얘가 이렇게 푸는 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으면 그냥 써봐. 알겠지? 너네가 항상 눈으로 빤히 보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아니네. 그럼 그 다음 뭐 할 수 있을까? 넓이식은 아니야. 얘랑 얘를 가지고 푸는 넓이식은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뭐 할 수 있을까? 문제 한번 봐봐.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쓰지 않은 거. 피타고라스에서 뭐?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피타고라스 요거 말하는 건 요거. 이거. 요거 말하는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요 길이는 루트의 4, 4, 16에 4니까 루트 20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구한 다음 더하면 루트 20이다 요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루트식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루트식이 너무 많아서 계산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근데 일단 그 뭐 할 수 있고 하나 또 그래서 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잘 봐.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쓸 게 뭐냐면 닮음을 정말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안 풀리잖아. 특히 도형 문제에서. 그러면 혹시나 내가 닮음을 놓치지는 않았나 생각하면 돼. 뭔 소리냐면 요 도형 보세요. 요 도형. 요거. 얘는 큰 직사각형과 닮음이에요. 왜? 대각선이 같거든? 대각선이 같은 상태로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 헷갈리면 따져보면 돼. 요 각도와 요 각도와 똑같고 요 각도와 요 각도 똑같잖아.
맞지? 왜? 당연히 하나의 대각선이니까. 그러니까 뭐다? 요 작은 사각형과 큰 직사각형이 닮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큰 직사각형은 몇 대 몇이니? 세로 대 가로, 가로 대 세로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지? 근데 요 길이가 뭐야? y고 요 길이가 x야. 결론이 뭐야? y 대 x는 2대 1이에요. 2x는 y예요. 그래서 y에다가 2x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형 문제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혀. 그럼 이것저것 막 써볼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안 풀릴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항상 닮음을 체크해라. 닮음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239번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 우리가 시간이 끝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수업 때는 239번부터 할 거니까 꼭 나한테 말해줘. 시작할 때. 알겠죠? 그 다음 RPM 봐봐, RPM. RPM은 유형 7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유형 7번까지 풀어오세요.